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학창시절 다 겪어봤을 거야. 반장이 되기 전에는 신발이 닳도록 심부름을 하겠다던 녀석이 반장이 되고 나면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 적던 순간 기억나지? 반장은 기본적으로 학급의 의견을 모아 대의원 대회에서 학교의 규칙을 정하는 입법권을 가져. 그리고 선생님께 떠든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사법권도 가지지. 행정권은 각 부의 부장과 주번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감독자가 반장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행정권도 가지고 있어.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학교는 전제군주제에 가까웠던 것 같아. 그래도 전통적으로 견제장치가 하나는 있었어. 바로 배식권. 행정권 중에서도 배식권은 절대 반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지. 초등학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였던 것 같아. 반장이 배식권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되었을지도 몰라. 소시지 독재가 일어났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하지만 나라의 운영을 위해 권력의 일부를 여러 조직에게 위임해. 그런데 권력도 힘이라 언제나 더 큰 힘을 원하게 되거든. 정의를 지키려는 슈퍼히어로들도 정의의 이름으로 더 큰 힘을 원하다가 악당되고 막 그러잖아.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견제장치들을 설계해 두었어. 가장 대표적인 견제장치는 바로 삼권 분립이야. 앞에서 말했던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분리하는 거지.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 세 개의 권리 집단이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한 거야.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 법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각각의 주체가 되어 서로를 견제하는 거지. 국회의원은 행정부가 만든 법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예산 편성권 등을 활용해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을 통해 사법부의 폭주를 견제해. 사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활용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법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지. 마지막으로 행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사법부를 견제하고. 이런 국회는 어쩐다? 이게 제일 문제야. 행정부의 수장이 민주주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입법부, 즉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소수당인 경우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가기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이건 어찌 보면 사법부와 조금 다르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묘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물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다수당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 대통령과 정당 간의 연결고리가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 연결고리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와 독립, 그리고 균형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게다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 정부도 장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장치들을 두었지.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주고 내각에는 의회 해상권을 줬어. 보통 내각 불신임권을 먼저 사용하는데 총리와 그 아래 장관들 다 옷 벗고 내려오라는 뜻이야. 의회 해상권은 이러한 내각 불신임권에 대한 방어 카드야. 의회 해상권을 사용하면 의원들은 모두 그 의원의 직위를 잃어버리고 14일 이내에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해.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거지. 국민들 대부분이 내각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각이 소속된 당을 많이 찍을 테고 다수당이 되어서 계속 집권이 가능할 거야. 반대로 국민들 대부분 내각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을 많이 찍을 테고,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내각을 구성한다는 규칙에 따라 새로운 내각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총리인데 아직 총선이 한참 남은 시기에 상황이 좋아서 내각이 인기가 높다고 생각해봐. 그때 총선을 다시 치른다면 의회의 자기 당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의회 해상권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 방어 카드가 선빵을 날릴 때는 공격 카드로 돌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대개 임기를 1년, 2년 또는 수개월 앞두고 총선이 치러지곤 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고정임기 의회법이 정해졌지. 매 5년마다 정해진 총선일 외에 총선이 실시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 거야. 첫 번째는 하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기 총선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 두 번째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14일 이내에 의회의 신임을 받는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게 했어. 쉽게 말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 해산을 결정하거나 내각의 합리적인 개각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조기 총선이 가능하다는 거지. 민주주의는 이렇게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들을 마련해가며 발전해왔어.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볼게.